반갑습니다. 스케치TV입니다.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어젠 새벽부터 시작된 생방송을 오후까지 보고 그 후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역시 TV를 켰지만 기대하는 소식이 없어서 집을 나서 봅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독재동 계곡을 목적지로 삼고 간단한 차림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남아있다는 바위를 찾아놨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서예가로 흔히 우리나라 4대 명필 중 한 분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서예가뿐만 아니라 실학 중에서도 금석학과 고증학에서 당대 최고의 국제적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산의 진흥왕 순수비도 그가 고증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사의 삶과 예술과 그리고 학문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삼하리에서 출발하여 첫 번째 만난 갈림길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노구산 정상이고요. 가운데 길로 가야지만 독재동 계곡인데 현재는 이정표가 떨어지고 없습니다. 나의 문화 답사기로 유명한 유홍준 교수가 정성 들여서 펴낸 완당평전을 20여 년 전에 읽고 참으로 감동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추사체는 대단히 개성적인 글씨라고 합니다. 추사의 대표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잔서완성루, 또 성계비불, 판전 같은 작품에서는 서체상 어떤 공통점도 찾아내기 힘들 정도로 너무 개성에 관한 글씨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논하기 힘들었다고 하죠. 가파르고 좁은 길이 얼고 미끄러워서 조심스럽습니다. 갈림길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독재동, 즉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란 바위 글씨를 만납니다. 왼쪽으로 얼어붙은 계곡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2달 전에도 왔던 길이어서인지 정감이 가는데요. 언제 쓰러졌을지 모를 커다란 소나무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저 앞으로 다 왔음을 표시하는 안내 비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자신의 글을 책으로 펴낸 일이 없어서 세상에 드러나지 못한 작품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네요. 노구산 추사 김정희 암강문은 1987년 경기도 기념물 제97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안내문 옆에는 엄각된 여러 글자들이 새겨진 바위가 보이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이 바위를 지붕바위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위에서 아래로 많은 글자가 보이는데 제3은 배암정 갑자년 즉 1684년 8월 27일 외에도 조선 후기의 학자인 이시선 건서라고 새겨진 글자도 있습니다. 아래의 바위는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글자를 알아보기가 더 힘이 드네요. 추사 김정희는 그때의 상황이나 심정, 서정에 따라서 아호를 짓고 그것을 관지로 나타내곤 했었는데요. 현재 알려진 그의 호만 해도 100개가 넘고 문자 도장으로 사용한 것을 합치면 200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 기본이 추사와 완당이라고 하네요. 계곡으로 들어섰습니다. 군데군데 물이 얼어 있고요. 그 위로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글자를 찾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곧장 다가가는데요. 바로 미수선생 장구지소라고 적힌
바위를 만납니다. 미숙, 즉 허목이 지팡이 짚고 다녀간 곳이란 의미인데요. 허목은 당시 남인의 핵심으로 조선 후기 정계와 사상계를 이끈 인물로 흔히 추사 김정희와 조선 서해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립니다. 김정희가 추사체를 완성했다면 허목은 미수체를 완성했는데요. 예송 논쟁에서 송시열과 대립했던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추사는 정조 10년 명문 경주 김씨 월성위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병조 참판, 그리고 성균관 대사성, 효명 세자의 필성까지 되었었지만 안동 김씨들의 공격으로 모진 고문을 받아서 한때 목숨이 위태로웠으나 우의정 조인영에 의해서 겨우 목숨을 구하고 제주도에 위리 안치되는 유배형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당시 국문을 당해서 몸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의 육지천리 그리고 바다천리의 멀고 먼 유백길을 떠났었는데요. 유백길에서 남긴 자취는 매우 드물지만 남원을 지날 때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다람쥐에 비유하여서 마른 먹을 비벼가며 작은 그림을 그려 권돈인에게 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질도였습니다. 훗날 이 작품은 일제 때 미술품 대수장가로 알려진 수도청 경찰국장을 지낸 장택상의 소장품이 되었는데요. 6.25 때 인민군들이 장택상의 집에 집기를 불태우면서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배지에 도착했고 유배 온 지 5년이 되었을 때 생애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새한도를 그리게 되는데요. 새한도는 구하기 힘들었던 책들을 영경에서 구해와서 제주도까지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준 것인데 이상적 사후 새한도는 그의 제자였던 매은 김병선에게 넘어갔고 다시 훗날 평안감사를 지내고 휘문 고등학교 설립자로 유명한 민영휘의 소유로 되었다가 그의 아들 민규식이 완당 연구가였던 일본인 후지츠카에게 팔아넘겨서 오랫동안 그의 소유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태평양 전쟁이 한창인 때 서예가이자 당대의 서화 수집가로 알려진 소전 손재형이 도쿄로 건너가서 2달간 매일 노환으로 누워있던 후지츠카에게 찾아가서 새한도를 돌려달라고 하여 겨우 돌려받고 서울로 가져올 수 있었으나 후지츠카가 소장하고 있던 완당의 다른 자료들은 폭격을 맞아 모두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손재형은 훗날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선거자금이 모자라서 이 새한도를 사채업자였던 이근태에게 저당 잡히고 돈을 끌어다 썼지만 국회의원에 떨어져서 새한도를 찾아올 수는 없었고요. 이근태는 이를 미술품 수장가 손재기에게 팔아넘겨 그의 아들인 손창근이 소장하고 있다가 2020년에서야 국립중앙박물관에 위탁 기증이 되면서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추사 김정희의 몽제 앞에 섰습니다. 추사의 사자란 글자가 마모되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추사의 글씨로 보고 있고 또 추사는 아마도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할 때 이곳을 다녀갔을 거란 추측을 하고 있죠. 몽제, 꿈을 다스린다는 것으로 일체의 헛된 망상과 탐욕을 경계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 말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요. 몽제 아래로는 갑자, 경옥, 무술, 갑인이라는 간지가 암각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완당의 일생은 보통 5단계로 나뉘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태어나서부터 영경에 다녀오는 24세까지의 수업
인기. 그리고 두 번째는 연경을 다녀온 25세부터 과거에 합격하는 35세까지 10년간의 학예 연장기. 그리고 세 번째 관직에 나아가는 35세부터 제주도로 귀향 가는 55세까지 20년간 중년의 활동기. 네 번째는 55세부터 63세까지 제주도에서 귀향살이를 하는 9년간의 유배기. 마지막으로 제주도 귀향에서 풀려나서부터 세상을 떠나는 71세까지 8년간의 만년기입니다. 그런데 완당은 제주도 귀향살이에서 풀려난 지 3년 만에 다시 북청으로 유배되는 또 한 차례의 고통을 겪는데요. 이 때문에 북청 유배까지를 완당 유배기의 연장으로 보면서 북청 귀향살이에서 돌아와 과천에서 만년을 보내는 마지막 4년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흔히는 과천 시절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뒤의 2년 반과 북청 유배 1년간은 완당 일생의 편년 중 거의 공백으로 비어 있고요. 조사된 것도 그리고 알려진 것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디에서 살았는지조차 확인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완당은 바로 이 시절에 수많은 명작을 남기게 되는데요. 완당 글씨 중 최고 명작의 하나로 꼽히는 잔서 완성루, 거의 신에 만든 작품이라고 말해지는 불이선란, 완당 행서의 명작 성노시 등이 모두 이 시절의 소산입니다. 계곡 아래로 더 내려가 보지만 더 이상 글씨가 새겨진 바위를 찾을 수가 없네요. 바위 아래 물이 흘러가는 곳에 고드름이 있어서 하나 떼어 먹어봅니다. 어렸을 적 먹었던 시원한 맛이 전해오는데요. 이 긴 계곡에서 조선 후기 문인들의 흔적을 쫓는다는 것이 즐겁기는 하지만 날씨도 춥고 위험해서 그만 들어가야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저도 돌탑을 쌓으면서 소원을 빌어봅니다. 올 한해도 큰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케치TV였습니다.